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대구에서 제주에 온 40대 여성인데 대구에 있는 어머니의 확진 소식을 듣고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서 제주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8살 A씨. 어제 오후 대구에 있는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지인의 차를 타고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 45분 대구에서 티웨이 항공을 타고 제주에 들어온 뒤 제주시 조천읍 지인의 집에 머물렀고 27일부터 목이 잠기는 증상이 생겼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바로 제주대병원 음압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신천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와 함께 지낸 지인 B씨는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고 함께 머문 B씨의 조카는 최근 대구 집으로 돌아가 대구시에 접촉 사실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A씨는 증상 발현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부터 조천읍 일대 식당과 노래방을 다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주도는 5개 시설을 임시 폐쇄하고 접촉자 11명을 자가 격리시키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21일에 대구로 휴가를 다녀온 해군 장병이 22일에는 대구 집에 갔다 온 호텔 여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제주대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환자의 제주 이송 가능성에 대해 제주도는 병상 수요 조사 차원에서만 논의가 됐고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병상 수요 조사 요청 사항을 의료기관장들에게 전달했고 제주의료원장이 직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대구 환자 이송이라는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국가 차원의 공권력을 통해 대구 환자의 제주 이송 가능성도 있다며 제주도가 수용할지 여부는 정부 요청이 오면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구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공적 마스크를 판매합니다. 판매처는 제주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44곳으로 마트 한 곳당 하루 200매가량이 배정되고 물량이 소진되면 판매가 종료됩니다. 공급 수량은 1인당 3매 이내로 제한되고 한 매당 1,100원에 판매됩니다. 3.1운동 직후 상하이 임시정부가 탄생하자 제주도민들도 독립군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에 보냈었는데요. 제101주년 3.1절을 맞아 당시 모금운동에 앞장섰던 형제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돼 포상을 받게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 기독교가 처음 전해진 1909년에 세워진 모슬포 교회. 100년이 넘은 교회 안에는 신도들의 항일운동을 기록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제주도민 4천여 명이 독립군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에 보낸 사건도 모슬포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됐습니다. 모슬포 하면 유배되어 온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저항의식, 정의로운 어떤 생각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되었고 당시 모슬포 교회 장로였던 조창권 선생과 동생 조창국 선생, 비밀리에 모금운동을 벌인 동지 60여 명과 함께 검거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옥고를 치른 뒤에도 조선을 광복한다는 뜻의 광선의숙이라는 학교에서 형제가 함께 교사로 활동했고 제주도 기독교 청년회를 결성해 항일운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형은 후손도 없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동생도 집 한 채 없이 떠도는 불우한 삶을 살았고 뒤늦게 후손이 자료를 찾아 대통령 표창을 추서받게 됐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3대가 가난하고 친일한 사람들은 3대 이상으로 계속 잘 산다는데 운명을 바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 최남단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웠던 형제의 애국혼이 100년이 지난 뒤
후손들의 가슴 속에서 다시 빛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소개하는 나는 예비 후보다 순서입니다. 제주시 갑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을 받은 송재호 후보를 김항섭 기자가 만났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예비 후보 송재호입니다. 매우 다양한 도전과 국정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과 경륜의 시각에서 볼 때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도전과 국정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제주도가 원래 우리가 목표로 했던 국가가 가지고 가려고 했던 한국의 애인선으로서의 제주도를 만들려고 했던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결 더 나아가 보자 하는 게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주요한 동기입니다. 신도시 지역은 품격 있는 시민 생활이 가능한 지역이 돼야 되는데 일종의 건강, 체육, 어린이, 돌봄, 육아, 도서관 이런 게 하나로 집적돼 있어야 되거든요. 집적된 시설을 만들어서 정말 삶의 질이 있는 정말 행복한 도시 생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을 통해서 이것을 정말로 우리 제주가 구도심이 살아나서 옛날의 문화유산의 향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관광과 연계될 수 있고 그런 도시지역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전과 대한민국 국정을 다 해본 후보입니다. 제주대학교 교수를 했고요.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 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을 했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연구원장을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연구원장은 17개 시도에 지역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매우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특별법의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제자유도시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이죠. 그 방향성이 산업화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산업으로 가려는 데는 제시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30만 굴에 있는 우리 고로쇠 나무, 한라산에 있는 1,800종의 식물자원, 바다에 널려있는 해조류들이 또 바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돈이 될 수 있는 도민이 주도하는 성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원들이거든요. 이러한 자원을 산업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그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담는 거지요. 제주 우선, 민생 먼저. 오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전국 지자체들도 안전시설 보강에 나섰습니다. 강원영동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을 알리는 표지판이 곳곳에 부착돼 있지만 지난해 7월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강릉시 교동의 또 다른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시설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지만 학생들은 수시로 사고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제 신호등 건너는데 그 오토바이 같은 게 확 지나갈 때 좀 밟힐 뻔한 적도 있어가지고 좀 그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강원도 내 스쿨존 사고는 최근 4년 사이 46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해마다 500건 안팎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1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민식이법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핵심은 스쿨존 내에서 사망 또는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 시행을 눈앞에 둔 스쿠이존의 현황은 어떨까? 강릉 지역 스쿠이존 79곳 가운데 과속 방지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강원도 내 774곳에도 카메라는 춘천 1대, 원주 2대, 속초 2대 등 아직 7대에 불과합니다.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스쿠이존 내 횡단보도에 설치된 옐로우 카펫. 어린이를 운전자가 쉽게 인식하고 횡단보도 이용 시에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존으로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내에 16곳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앞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차량들은 버젓이 길가에 세워져 있습니다. 다행히 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는 올해 20억 원을 들여 스쿠이존의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강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조건 30km 이내로 어떤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 카메라, 그 다음에 또 이런 골목 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또 사고들 예방하기 위한 어떤 주정차 어떤 금지 구역을 조성과 함께 또 강원도 역시 100억 원 가까이 들여 무인 카메라 89대, 교통신호기 79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감지 시스템이 마련되고 스쿠이존 내 차량 속도도 제한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운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구간은 시속 40km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30km 이내로 낮추고 보행 구간이 없으면 20km까지 더 낮춥니다. 하지만 시설물 조성에 앞서 안전한 통학 환경 마련을 위한 운전자들의 스쿠이존 의식 강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전남 고흥의 석류는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과실의 색이나 맛이 고르지 않다는 문제가 이어져 왔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석류 신품종이 10여 년의 연구 끝에 개발돼 본격적인 시범 재배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고흥 지역에서 수확된 석류는 모두 270톤. 전국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며 국내 최대 석류 생산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농가들은 품질에 대한 고민을 떨쳐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재래종이나 품종을 알 수 없는 묘목들이 혼합 재배되다 보니 색이나 맛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출이나 고급화 전략에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알맹이도 파란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얀 빛 피를 두는 것도 있고 하여튼 가지각색이에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래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이 진짜 시급했던 거예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 농업기술원이 석류 신품종 2종류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먼저 선보인 단미홍 품종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신맛을 크게 낮춰 단맛을 강조했고 또 다른 신품종인 신미홍은 열매가 잘 열리고 낙과율이 낮아 생산성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10여 년의 연구 과정을 거쳐 고흥에서 시범 재배에 들어간 석류 신품종은 모두 120그루. 올 가을부터 첫 수확이 시작되고 이르면 내년 초에는 일반 농가에도 보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을 해서 민간을 통해서 신품종들이 고흥 일반 농가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품종 개발로 첫 발을 내디딘 국내산 석류의 품질 균일화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농가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3월의 시작인 오늘은 다가온 봄을 조금씩 느낄 수 있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가장자리 들면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나 방무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돌풍이 부는 곳도 있어서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3도 예상되고요. 모레까지 평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남부가 8도를 가리키고 있고 동부가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3도로 예상되고요. 북부와 동부가 10도, 서부가 9도로 전망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구름이 많이 끼겠고 현재 기온은 7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앞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는 만큼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 찬 공기가 유입돼 쌀쌀하겠고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봄철 건조한 계절적 특성으로 들불 화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들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들불 화재 건수는 195건으로 이 가운데 봄철에 발생한 화재가 9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과수원이나 밭에서 농업 부산물을 소각하다 들불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74%를 차지하고 있다며 모든 소각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 근무 조건으로 40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모집 분야는 공채와 함정요원 각각 20명이며 원서 접수는 오는 12일까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 전형과 필기, 체력검사 등을 거쳐 오는 6월에 발표되며 10년 동안 제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9일 정기총회를 열고 참석자의 80%의 찬성으로 시공사 계약 해지권을 승인했습니다. 재건축 정비조합에 따르면 시공사인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지난해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입찰 당시 2단지보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고 재건축 조합은 불합리한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공사와 협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자 시공사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손해배상을 제기할 예정인데 이도주공 재건축은 4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13개 동 877세대를 짓는 사업입니다. 제주도 개발공사 사장 공개 모집에 6명이 지원했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 임원 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사장 후보자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6명이 응모했는데 제주 지역 인사 3명과 다른 지방 인사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추위는 이달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예정인데 사장 내정자는 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도지사가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한편 개발공사는 지난해 말 총파업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오경수 사장이 물러나 2달째 사장이 공석 상태입니다. 제주사랑 상품권의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제주사랑 상품권의 유통 범위를 음식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서귀포시는 카페와 음식점, 이용과 미용업 등 위생업소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건의했습니다. 제주사랑 상품권은 지난 2006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했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동네 슈퍼 등으로 유통 범위가 제한돼 도민들의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